혁신하는 회사? 결코 우리는 never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하는 회사? 결코 저희는 혁신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뒤에 받쳐주도록 사실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 스택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혁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회사. 예.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한국에서는 필름 회사는 제대로 된 브랜드가 하나도 없을까? 왜 모든 필름은 다 유명한 브랜드는 미국의 3M이나 아니면 이스트만 다 미국 애들이 갖고 있고 한국 업체들은 왜 미국 업체들의 하청만 받고 있지? OEM이나 ODM으로 해서 누군가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필름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축구의 1세대 차범근이나 2세대 박지성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저희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엄에 가서 저희가 그 많은 우수한 축구 인재들이 또 성장을 했고 발전했다. 그 생각에 저희도 야, 우리가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많은 한국 회사들이 야, 필름은 한국이다. 한국이 최고의 브랜드가 회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필름에 대한 브랜드 또 이미지 그걸 저희가 만들고 싶은 사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작도 안 된 것 같다. 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성공이라는 저는 그 기준이 뭐냐. 그냥 하루하루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또 고객이 뭔가는 저희한테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왜 고객들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솔루션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정도는 됐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매번 어제도 사실은 고객들하고 그저께도 만나면서 또 어저께 천안 공장에 가서 천안 본사에서 회의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약간의 그 마찰도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혁신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인터뷰한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고 또한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안 했던 방식이었으니까 저는 오늘 하루가 또 이 자리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에 가게 되면 사실 전시회를 뭐 미국에 보면 가장 큰 세마 전시회도 가고 또 중동 전시회 또 독일 전시회. 사실 제가 그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전시회를 자기가 참여했었는데 전시회를 가면서 느꼈던 거는 왜 여기 고객들이 여기 모일까? 근데 그 모이는 장소에서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 그 빅테크 업체들이나 뭐 삼성 큰 회사들은 자체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2박 3일 동안 100%, 200% 우리한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영업이나 마케팅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산 현장에서 또 물류 쪽, 생산 쪽 그 친구들은 고객을 만날 시간이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만나서
그 고객 만났던 경험을 살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예? 그게 가장 열린 장이, 그럼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자. 그래서 저희가 천안 본사를 공장을 하면서도 일반 공장이 아니라 엑스포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리더십에 얘기하기 전에 초기에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 나를 따라라.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를 따르라는 거는 제 일방적인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리더십은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따라라는 그런 리더들을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자기 고객들한테 나를 따라라. 그러려면 사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왜? 내가 고객들한테 영향력을 줘서 모든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리더가 돼서 나를 따라라. 그런 리더십으로 저희가 지금 저도 바뀌었고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게 사실은 바뀌기를 저희가 원하는 리더십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예?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왜냐면 사람들은 거의 다 하다가 거의 95%까지 오고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거는 뭔가 시작했으면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들이 사실은 저는 제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돌이켜보면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왜? 실패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왜 다시 도전하면 되지. 다시 도전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실패라는 말들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패라는 거를 실패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같이 일하는 리더들, 동료들도 그렇고 실패란 말들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했다는 생각 자체가 실패다. 그래서 도전하는데 무슨 실패란 말을 쓰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뭐 혁신이라는 말도 했지만 도전하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고 그 배운 거를 나누려고 하는 직원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배워서 나누면 또 새로운 배움이 올 거고요. 그 배움을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그 나누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 있는 직원.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직원들이 가장 저희가 여기 보면 그런 직원들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요. 예. 제가 그 면접을 보거나 제가 같이 면접을 보면서 그 면접 보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나도 인터뷰를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 근데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는 회사는 성장하고 싶다. 회사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르치는 곳이고 100, 200%까지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회사는 절대로 당신들이 오게 되면 가르치지 않는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친다. 또 하나는 회사는 당신들을 관리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성장하는 사람들,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갖고 있고 뭔가는 배우려고 하고 또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고 그런 저희가 원하는 스택의
인재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 이게 그 시대가 뭐 트럼프 트럼프의 관세, 또 무역 전쟁 중국하고, 또 하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동의 전쟁, 사실은 하루하루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뭐냐 생각하면, 저희가 가고 싶은 비전,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한테 가슴 뛰는 프리미엄 샵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필름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솔루션 회사고요. 고객이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전 세계 그 샵들한테 우리가 연결시켜주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 근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비전,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동차 관련 테슬라 쪽,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겠죠. 테슬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샵에서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그 샵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축용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린 쪽, 선박 쪽, 작게 마린 쪽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큰 선박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필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필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어떤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보호, 또 탄소 배출에 대해서 뭐 페인팅이나 컬러에 대해서 저희가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다가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꿈꿨던, 출장을 다니고 하면서 꿈꿨던 거는 시장에다가 직접 들어와야겠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비행기 출장 다니면서 이게 직항이 아니라 어떻게 비용에 대해 아끼려고, 이게 사실은 직항이 아니라 지역을 들렸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직항 있는데, 예전 한 20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비행기 안에서 이게 맵을 봐요. 지도를 보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직항이 그 당시에는 여기 12개 정도는 내가 직접 직항 있는데 회사 만들어야겠다. 사실은 그때 꿈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어떻게 보면 다 자기네들이 이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직접 들어가자 있잖아. 현지화 시켜서 현지화를 통해서 현지에다가 지사 사업하고, 현지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미션을 고객들한테 알려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는 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40개, 50개는 현지화되지 않을까. 현지에서 지사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요 근래에는 또 새로운 도전. 요새 보니까 트럼프하고 저희 이재명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또 만나서 악수도 나누고 뭐 투자도 얘기 나누고. 그러면 그 변화에서 우리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또 비즈니스 방향을 잡아야 되나. 그래서 중국 쪽에다가 공장을 할 때는 사실 가슴이 뛰지 않았거든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미국 쪽에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계획을 짜자. 그 천안의 쪽의 본사에서 사실 그런 미팅을 했었고요. 그게 사실은 급변하게 이번 주에 그 미팅한 사항이었어. 왜? 저희가 명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사, 현재 로카라, 거기에 맞는 직원들이 현지에서 뽑아야 되고요. 현지에서 그런 솔루션 서비스 활동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미국 쪽에서 공장을 저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앞으로 3년, 5년 안에 어떻게 보면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서 로보틱스도 가겠죠.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장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 저희가 앞으로 잡았던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누가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는 비범한 인재가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본인들이 사실은 이게 저희는 사실 변화가 상당히 빠른 회사거든요. 그 회사 와서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뭔가는 마음속에서는 도전하고 성장을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기 안에는 엄청난 사실은 온도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지금 저희가 변화 안에 같이 안에 왜 같이 안에 들어오면 앞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뒤에만 있지 말고 중간에라도 같이 끼어 있으면 제가 보면 분명히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 성장할 수 있다. 또 성장을 통해서 본인들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